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며 정경유착으로 얼룩져 왔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원이 철강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의원은 선거를 앞둔 은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포항이 정식 개항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경주에서는 지역 최초로 농업인 단체가 주최하는 경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농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는데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 중심 선거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헌법 개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후보자들은 저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이번 토론회의 쟁점이 됐는데 후보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자 유전을 어렵사리 지킨다 못 지킨다 아주 악정고투해 온 것이 경자 유전인데 이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경자 유전을 정책의 대전환 자산에 있어서도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농업 부분에서 더 많은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지켜져야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헌법에 이러한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헌법에 넣어놓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대안도 나왔습니다.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다 보니까 농지 가치가 떨어지는 방법을 대안을 하는 것도 헌법과 법률에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재지주들이요. 쌀농사 직불금을 부당 취득하는 행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건전한다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농업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농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 헌법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농업단체의 요구사항인 농업인 기초소득 보장제와 GMO 완전 표시제 실시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경주농업회의소 설립과 경주시의 농정국 신설, 농업백서 제작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이 농민의 표를 의식해 선심성 발언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진 않지만 경주농업의 비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정책 중심 선거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3차 회의를 열어 울릉군수 후보로 김병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또 장둑 현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인 이칠구 전 포항시 의원을 광역의원 포항 3선거구 후보로 확정 의결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의원의 기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시민연대는 이칠구 도의원 예비후보가 시의원 시절 모 철강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후보 사퇴는 물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칠구 의원은 자유한국당 공천을 앞둔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유언비어라며 중대한 선거범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창사 50주년을 맞아 포항문화방송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포스코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갈 연속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포스코의 오욕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50년 동안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지면서 심각한 정치적 외풍에 시달려왔는데요.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 이후 정부 소유의 주식 없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정경유착 의혹에 휘말리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포스코 7대 정준양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정준양 회장 시절 이명박 정권과의 유착으로 포스코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검찰에 따르면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반토막 났고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 등급도 떨어져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였습니다.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라고 해서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고 낙하산 인사들은 그것에 보온하기 위해서 포스코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런 이제 불법 행위를 해왔습니다. 1992년 취임한 황경로 회장 이후 김만재, 유상부, 이구택, 정준양까지 5명이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권오준 현 회장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포스코의 정치적 독립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권 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내는 등 각종 유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 회장 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친정권 인사로 구성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개선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규제 권력들의 분산 문제라든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들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다가올 50년 글로벌 철강 기업 포스코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포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흥해 특별재생지역 청사진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공동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고 포항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장규열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적 포럼과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장규열 예비후보는 수능을 자격 인증인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1년에 2회 이상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합 집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포항이 정식 개항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주 노선 탑승률이 평균 70%를 넘어서는 등 지역 항공사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에 주는 도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포항공항에 도착합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좌석이 매진입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손에는 제주 특산물이 가득합니다. 완전 편하죠. 그러니까 갔다 가기 좀 더 일찍 나서야 됐고 좀 늦게 또 와야 됐고 한 그런 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가까워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서 바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편하죠. 지금까지 제주를 가기 위해선 인근 대구나 김해공항을 이용해야 했지만 포항공항을 통해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공항 주차 요금이 하루 7, 8천 원에 달하는 대구나 김해공항에 비해 포항공항은 무료라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존에는 대구나 김해 이쪽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포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단축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2월 정식 취항 이후 최근까지 에어포항의 전체 탑승객은 15,700여 명으로 62.8%의 탑승률을 보였고 이 중 제주 노선의 탑승객은 8,800여 명으로 76.2%의 탑승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획기적인 교통 여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들도 지역 항공사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에어포항에 출자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에어포항이 지역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어포항 이용객들 대부분이
제주 여행을 다녀오는 포항 시민들이어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는 실정인데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이 미흡한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스텍 정보통신연구소에서 인공지능 거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로봇 관련 연구와 지진 피해 시설 위험 분석 등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압 경수로형인 신월성 1호기가 오늘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발전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 기간에는 원자력 안전법 등이 정한 법정 검사와 연료 교체, 냉각제 펌프 점검 등 각종 기기와 안전 설비를 정비하며 작업이 끝나는 6월 말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올해 40억 원을 들여 덕동댐에 토사 100만 세제곱미터를 준설합니다. 덕동댐은 경주 시민 10만여 명의 식수원으로 지난 겨울 가뭄으로 수위가 30%대까지 떨어져 한때 제한급수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 이번 준설을 통해 담수량을 확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공기질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전까지 나쁨 농도를 보였던 미세먼지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겠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이 되면 따스한 봄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 최고 14도까지 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구름 조금 낀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7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0도, 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의 하늘 역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지역 자영업체 대표들이 10년째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개 업체로 시작한 동국대 후원의 집은 지금까지 312개 업체가 참여해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주 엑스포공원 이용자들은 인근 10개 제휴사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경주 엑스포공원 이용권 소지자들은 경주월드와 블루원 리조트, 동공원 등 경주 지역 10개 제휴사에서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휴사 이용객들 역시 오는 11월까지 경주 엑스포공원 통합 이용권을 최대 40%, 플라잉 공연표도 10,000원이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올해 1인 창조기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 자격은 창의적 기술과 지식을 갖춘 1인 창조기업과 입주 후 석 달 이내 창업이 가능한 경우로 창업 공간과 전문가 자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